이번에 답, 정글 속의 동물은, 어머, 너무 좋은 거 나왔어. 어떡해. 저만 좋은 거 나왔네요. 어쩌죠? 정글에는 사슴땀이 없습니다. 아니, 정글에서 사슴이 나올 수도 있죠. 제 상상에선 나왔단 말이에요. 삐끼삐끼삐끼. 어서오세요. 예기밍이에요. 제가요, 뭘 봤냐면, 오늘 이제 인터넷 보다가 이런 걸 봤는데, 옛날에 무슨 트위터 같은 데 올라온 거였는데요. 제가 이거 웃기다고 또 북마크를 해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솔직히 성공한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는데, 망한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어.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말고 폭망한 사례집 같은 걸 내줬으면 좋겠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잘 됐을 거지만 나는 잡스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닌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출판사가 거기다 답장을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들녘 출판사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는 실패의 향연이라는 책이랑 실패학의 법칙이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이미 출간하였고 그 결과 폭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왔어요. 너무 웃기다고 옛날에 이걸 저장했더라고요. 아,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봤던 또 웃긴 거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보고 완전 빵 터졌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제목이 우리 언니 진짜 왜 저래? 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 남친 생긴 것도 얘기를 안 해서 2년이나 지나서 알았고요. 그리고 학생 때도 맨날 놀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알바를 다니는 거였다는 거를 졸업하고 나서야 말해줬고요. 또 방금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무 부스럭부스럭 거리길래 자기가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헝가리 이러면서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래요. 방금. 헝가리 여행을 가는데 당일날 아침에 헝가리 이러고 조용히 나가.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 댓글에 막 크크크크크크크 결혼해도 당일날 아침에 결혼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너무 웃겨. 멋지죠?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이거는 여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폴란드 볼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폴란드에서 만든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 버전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새 버전으로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막 디테일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여기 WHO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WHO가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우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 돼 있고요. 입에는 무슨 박스 테이프로 막음이 돼 있고요. 막 이 사람들은 이제 병실 밖에서 덜덜 떨면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 마스크, 나라별 마스크 다 사다 놨죠? 여기 보니까 일본 마스크, 한국 마스크 쌓아놨고, 여기도 마스크 있는데, 근데 또 거기 위에 푸 액자가 있어요. 왜냐면 푸가 얘네 그 사람이 푸가 별명이잖아요. 푸 닮았다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아, 핑이. 시진핑이. 그리고 여기 일본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 일본 걸 사가서 여기 막, 런민비 막 깔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륜기 망해서 다 퍼져나갔고. 그리고 막, 입에는 테이프로 막혀져 있죠. 일본 사람들 그거 통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들은 목에 십자가 걸려있죠.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입까지 막 그 런민비 막 처박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마스크 모자라서 막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얘한테 여기 처음 들어오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셋이.
진짜 짤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엄마야.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움짤이에요, 움짤. 근데 여기 홍학이 지금 위에서 뇌를 막 쪼고 있죠. 여기 지금 새끼 플라밍고를 얘가 뭘 먹이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막 뇌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 잔인하게 뇌를 파먹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막 보면 눈 아래도 막 피 같은 거 막 굴러가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뇌를 파먹는 게 아니라 원래 플라밍고는 이렇게 새끼한테 입으로 젖을 주는데요. 근데 자기가 대신 다른 엄마 플라밍고가 이렇게 자기 입을 통해서 젖을 내보내준대요. 근데 그 젖이 이렇게 피처럼 새빨간 색인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떨어뜨릴까봐 이 엄마랑 이 자식이 유대감을 위해서 이 다른 엄마가 대신 직접 주진 않고 이 진짜 엄마랑 진짜 자식 간에만 이렇게 입을 대고 있는다네요. 그래서 다른 아줌마가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흘러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빼박 피인 줄 알고 어머 왜 이렇게 징그러운 짤을 올렸어 했죠. 근데 아니었던 거였어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짤이었죠. 그리고 또 얘기거리 여기 어디다 써놨을 텐데 그런 걸 어디서 배워왔어요? 어디 인터넷의 공포 게시판에서 봤어요. 공포 게시판에 올라왔으니까 빼박 뇌 파먹는 건 줄 알았죠. 새끼한테 밥 주고 있는데 막 다른 잔인한 플라밍고가 와서 뇌를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아직 그게 코로나가 안 터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는 내가 취미로 즐겁게 하려는 건데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엄마가 운동을 일주일 동안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제 하루 안 나가시더니 지루해 죽겠나봐요. 결국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철회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거기 그 센터가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다 보니까 갇혀서 막 헉헉거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일주일이나 뭐 2주일 정도 그 잠정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중지를 하자 그랬어요. 센터 운영을. 그랬더니 거기 실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빠지시라고 그런 거예요. 빠지고 싶은 사람만 빠지라고.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환급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빠지고 끝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치사하게.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엘리베이터에 손청결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그게 달려있더라고요. 손청결제가. 근데 누가 훔쳐갈까봐 청테이프로 꽁꽁 감고 그 다음에 막 케이블 타이를 묶어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대요. 오히려 이제 확진자가 지나간 곳은 이제 다 의무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폐쇄하고 방역하고 그 다음엔 딴 데보다 더 깨끗하다고. 제가 저번에 혹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 예약 같은 거 많이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제가 3월에 예약이 잡혀 있어서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오늘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자리 난 거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근데 아무도 취소 안 했대요. 한 명도 취소 안 했대요. 신기하죠? 다들 어렵게 예약 잡고 오래전부터 예약 잡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다 가나 봐요. 근데 지금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일일 줄 몰랐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엄청 국가적인 위기 상황처럼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 국민들 다 살찌고 있잖아요. 집에서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큰 재난이 터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히 자기 몸만 피신해서 막 어딘가로 도망을 간 거죠. 아니면 어딘가에 이제 수용이 됐거나 수용돼서 막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 노숙자처럼 이제 감금된 채로 막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도망을
쳐서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방랑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다거나 만약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근데 만약에 생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생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지금 같은 이제 문명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목숨이 막 달려있으면은 막 피가 막 나와도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기분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지 이런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귀한 물자를 과연 그 피를 그거 담는데 쓸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쓸까요? 아껴놨다가 이제 더 꼭 써야만 하는 곳에 쓰게 될까요? 물로 씻어내야죠. 그때 돼서도 그런 거를 보고 연병을 하면 때려 죽여야 돼요. 물로 씻는 방법이 있군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자가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살을 가정하고 이제 진짜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딱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죽어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나의 마지막 존엄한 모습,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킨 모습 이런 거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딱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제 예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죽는다고 쳤을 때 사실 그 마지막에 발견돼서 왜 시체면은 막 그 닦아줘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찢어서 벗기고 막 그럴 텐데, 그러면은 속옷도 위아래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속옷을 챙겨 입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세트면은 세트도 딱 맞춰서 입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여자들만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남자들은 이제 자살할 때 자살한 뒤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이제 곱게 보이는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게 자기의 죽은 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존엄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다 신경을 쓰나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집에서 뒹굴다가 막 갈 것 같나요? 아니면 이제 딱 목욕 재개를 하고 만천하에 공개될 나의 죽은 뒤의 모습을 위해서 신경을 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전에 본 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자살하기 전에 에이즈라고 37명이랑 일부러 잤대요. 그거는 이제 미친 사람인 거고 미친 사람 말고요.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주변의 모든 여자들은 그걸 신경을 썼거든요. 속옷을 예쁘게 세트를 맞춘다. 이런 거. 밖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다 그렇게 신경을 썼거든요. 죽는다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진짜 개인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그래요.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소중했던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거 외로. 오늘 완전 좋아하는 옷 입었는데 근데 화면이 이쁘게 안 나와요. 이거 너무 시커먼 거랑 딱 대비돼서 이쁘게 안 나오나 봐. 그거 외로가 어딨어요? 시한부 살면서. 제가 이 옷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샀답니다. 망토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진짜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껴가지고 안 입어요. 아껴서 안 입는 정도로. 저기 봐. 추리소설책 저기가 있네요. 책도 이미 봤어요. 저기 있는 거. 근데요. 언니네 집에 지금 애기가 둘이나 와 있거든요. 언니 애기 제 조카 그 애 빼고 다른 애기가 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애기들도 학교가 얘네 지금 어린이집이 급하게 막 졸업식을 시키고 막 땡겨가지고 막 졸업식 시키고 그리고 입학식은 더 늦춰졌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언니네 애기 말고 그 형부의 동생의 그 애기도 지금 언니 집에 같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저께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혹시 대중교통 타고 매일 다니는 거 걱정되면은 아빠가 매일 새벽에 태워다 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언니가 원래 그 남의 도움 같은 걸 안 받는 사람인데 한 번에 수락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좋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 다음날 새벽에 아빠가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언니가 다시 연락을 하더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빠 막 피곤하신데 아침부터 그렇게 부려먹고 매일 그러는 거는 불효인 것 같다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재택근무를 신청하겠다고. 그러고 재택근무를 신청을 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 휴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엄마들, 애 볼 사람 없는 엄마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게 다 남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니 집에 지금 아기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그 집에서는 일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이 집에 와서 재택근무를 다음 주까지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언니가 어디서 컴퓨터를 쓰겠냐고요. 할 수 없이 제 방을 쓰라고 했죠. 그래갖고 언니가 지금 제 방을 아까 늦게까지 7시 반까지 쓰다가 갔어요. 아까 7시 정각에 와가지고 집에 딱 오더니만 12시간 넘게 일만 더럽게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직딩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했죠. 하여튼 그래서 저 아까 수업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방에 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제 거라고 그 무슨 단짠 빼빼로라는 걸 주는 거예요. 단짠 빼빼로. 근데 먹었는데 안 달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부담스럽게 달잖아요, 원래 좀.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옆에서 누워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막 인터넷 쇼핑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저랑 언니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이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면 언니 결혼 전에 맨날 엄마랑 언니랑 저랑 셋이서 방에 와서 막 수다 떨고 그랬으니까. 단짠 빼빼로예요. 그냥 이름이 단짠 빼빼로.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와가지고 막 계속 말 시키면서 엄마 요즘에 원래 엄마 아빠가 여행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외여행을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나 봐요. 그냥 이름이 단짠 빼빼로라니까요, 니마. 그랬는데 이제 그 크루즈 여행 일정은 이제 몇 달 뒤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갈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에 갈 때 그 드레스가 필요하대요. 왜 그 디너 드레스 같은 거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니마. 그래서 엄마가 드레스 좀 찾아봐 달래요.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막 검색어 막 이것저것 치면서 막 찾아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계속 떠드니까 언니가 조용 좀 해달라고. 자기 바빠 죽겠나 봐요. 그래서 막 귓속말로 얘기하고 막 이랬죠.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7시 반에 언니가 이제 컴퓨터가 딱 꺼지거든요. 그게 원래 퇴근 시간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데 아까 일이 덜 끝나가지고 7시 반까지로 연장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7시 반 되면 컴퓨터가 꺼지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든 하던 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됐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수많은 드레스들을 보시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셨죠. 근데 진짜 취향이 다르긴 한가 봐요. 저도 막 팔다리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막 긴팔에다가 치마 좀 긴 거 선호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색깔은 주로 약간 코랄색이나 핑크색을 선호하거든요. 베이지색이나. 근데 엄마는 이제 금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막 클릭하는 것마다 다 금색인 거예요. 너무 웃겼어. 어떤 크루즈는 막 드레스 코드도 정해져 있대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는 코드가 정해져 있진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막 파티 같은 거 하니까 재밌긴 하겠다.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막 같이 가재요. 근데 제가 엄마 아빠랑 섞여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오랫동안 거기서 뭘 합니까? 연인이랑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엄마가 젊을 때도 금색을 좋아하셨냐고요? 아니요. 아닐걸요, 아마. 근데 확실히 나이 들면은 좀 번쩍거리는 게 좋나 봐요. 근데 그래도 막 그 와중에 금색만 계속 고르면서 근데 이건 너무 화려해서 싫다는 거예요. 좀 수수하고 단정하고 안 꾸민 듯 하면서도 하지만 우아한 그런 거를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금색을 좋아하게 될까요? 금색 옷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수수하고 우아한 게 제일 비싸잖아요. 이제 오늘은 또 그분이 보내주신 걸 먹었죠. 근데 나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 먹고 싶다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사오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요. 이쪽으로 그거 보내주세요. 병원밥 그만 먹고 싶어요. 병원밥 맛없어요? 병원밥 저는 좋아하는데 그건 저랑 바꿔요. 병원밥 건강식이고 그 심심한데 뭔가 그 영양가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소화도 막 잘 되고 저랑 바꿔 먹어요. 안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약간 이제 약한 편이어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병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막 어디 약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 저를 구원해주는 장소라서 저는 이제 병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병원 냄새도 좋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좋고요. 병원 밥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은 이제 배부르긴 한데 그 하루 세 끼 나오는 그 밥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딱 나왔을 때 온갖 구색이 다 갖춰진 그 병원 밥. 어찌나 반가운지. 심심한 게 아니라 맛이 안 나는데요. 물론 그런 것만 맨날 먹다 보면 뭐 햄버거, 피자, 라면도 좀 드시고 싶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병원에 가서 갇히신 것을. 예림이님 마술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마술 해드릴게요. 코에 킁킁한 거 이거는요. 병원에서 준 아로마. 진정시키는 아로마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고. 아,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차분해요. 사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을 좀 먹었어요. 진정시키는 약을. 오늘 밤 잘 자고 싶어서. 자, 이 아로마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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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분한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저번에도 이 약을 먹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말이 되게 느리고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효과가 있나 봐요. 저는 못 느끼지만. 우와, 신기하다. 아, 제가 심리 테스트 해드릴까요? 제가 아까 또 반원 심리 테스트가 있죠? 박수 치시던데요? 엄청 신기한가 본데요? 마술 쩔었죠? 제가 신태를 준비해왔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즐겨찾기를 너무 많이 해놔서요. 찾고 있어요. 해드릴게요. 무의식을 심리 테스트 하는 거예요. 1번. 자, 님들아, 제가 이거 1번부터 적으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한 개씩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 눈앞에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몇 마리가 있겠나요? 눈앞에 벌레가 있는데 몇 마리가 있나요? 1번. 저는 답을 여기다 써놓겠어요. 눈앞에 벌레가 몇 마리가 있어요? 아, 0마리. 저는 한 마리로 하겠어요. 1번의 답은 벌레의 숫자는 날 열받게 만들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아, 날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요즘은 열받는 일이 없는데 혹시 학생인가? 혹시 학생인가? 의사 선생. 의사 선생이에요. 2번 문제입니다. 정글을 지나가는데 정글이요, 정글.
어떤 동물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저는 이게 튀어나왔어요. 자, 님들은 무엇이 튀어나왔나요? 개미, 밥이 열받게 하는 거 아니니? 코끼리요, 콘냥이요, 뱀이요. 네, 저는 사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의 답, 정글 속의 동물은 어머, 너무 좋은 거 나왔어. 어떡해. 사람들이 날 보는 모습입니다. 저만 좋은 거 나왔네요. 어쩌죠? 정글에는 사슴땀이 없습니다. 아니, 정글에서 사슴이 나올 수도 있죠. 제 상상에선 나왔단 말이에요. 3번.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꼴려고 합니다. 어떤 쪽의 다리를 위로 올리시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올릴 거예요? 저는 오른쪽 다리를 올리겠어요. 웃긴다 이거. 오른쪽 다 오른쪽이에요? 다리를 꼴 때 올라가는 다리, 사람을 볼 때의 관점입니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면 성격, 왼쪽이 올라가면 외모를 보는 타입입니다. 괜찮네요. 다음 4번 문제예요. 제가 이거 저도 같이 하려고 스포 안 당하려고 밑에 내용 안 읽고 그냥 북마크만 해놨어요. 자, 사파리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고기를 미친 듯이 뜯어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본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기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뜯어먹히는 쪽이 징그럽고 불쌍할 것 같아요. 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좋아는 또 뭐예요? 뭐가 좋아? 뭐 신기해서 좋은 건가? 4번의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자가 고기 먹는 모습은 내가 처음으로 야동을 보았을 때 느낀 느낌입니다. 아니, 저만 나쁜 답 썼어요? 왜 다 아무렇지도 않대? 다 아무렇지도 않군요. 저만 징그럽고 불쌍했군요. 그래요. 오, 잘 먹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뭐 처음 야동 봤을 때 오, 잘하네 이런 건가? 자연이잖아요. 5번 문제. 보통 나는 음료수를 따라 마실 때 내 스스로 마시는 거요. 컵에 몇 % 정도로 채워서 마십니까? 남한테 주는 거 말고 자기가 마실 때. 저는 만약에 물을 먹는다면 이제 저는 쏟아지기 직전 99.9%. 왜냐면 다시 떠오기 귀찮기 때문이죠. 무조건 다시 떠 마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뜹니다. (70) 정도? 85%? 그래요? 5번 답 알려드릴까요? 어머, 좋은 거야, 좋은 거. 나는 반. 음료수의 양, 자기의 자신에 대한 긍지의 정도입니다. 90% 정도요. 어머, 제가 제일 긍지 쪼는 사람이네요? 어머, 너무 좋은 답이 나왔어. 10이래. 이거 굉장히 정확한 심리 테스트였군요. 다음 거 스포 당했어. 과유불급입니다. 다 쏟는다고요. 긍지가 높은 예니밍. 자, 6번 문제. 저는 실수로 밑에 거 답을 봐버렸어요. 어떤 공간에서 이거 보기 잘했다. 실수할 뻔했네요. 어떤 공간에서 눈앞에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촛불이 타고 있나요? 아이고, 미안해요. 권위 있네요. 10%는 양주인가? 그러니까요. 한 개요. 7개요. 사실 저는 막 한 100개 정도 엄청 셀 수 없이 많다고 처음에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1개로 바꾸겠어요. 6번의 답을 알려드릴게요.
촛불의 개수는 한꺼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의 수입니다. 저는 무수히 많다고 할 뻔했지 뭐해요. 이것도 못 보고 빨리 보지 말고 다시 위로 올려야지. 큰일 날 뻔했지 뭐해요. 1을 쓰신 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한계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밝으면 밝을수록. 7번입니다. 항구에서 난 정확하네. 항구에서 커다란 배가 떠나려고 하면서 기적 소리를 울립니다. 그 소리가 얼마 동안 났을까요? 아니 뭐 예수님이세요. 100개. 나는 딱 불 한 개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자, 항구에 커다란 배가 떠나려고 기적을 울립니다. 하나만 타는 게 은은하고 좋은걸요. 5, 6초요. 5초요. 근데 저도 한 4, 5초 정도일 것 같아요. 4초요. 다 비슷하네요, 이거는. 7번의 답은 기적 소리의 시간은 뽀뽀 시간입니다. 뭐야, 30초는 뭐예요? 30초래. 오 마이 갓! 왜 흐흐 이래요? 딥하다. 30초 딥하다고요? 8번 문제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은 모든 물건이 하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흰색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No idea.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느낌이 들고 청결한 느낌. 그래서 너무 편안하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싱숭생숭 할 것 같아요. 자, 8번의 답을 보죠. 어머, 의외야. 병원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하얀색 방은 자신이 죽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어머, 평온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럴싸하다. 평온한 기분이래. 이건 진짜 같다. 하긴 병원 느낌이니까 청결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흰색만 있다니. 그렇네요. 그래서 싱숭생숭하게 이제 가실 때 싱숭생숭한 거로군요. 내 인생은 참 괜찮았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싱숭생숭해. 이런 건가요? 빨리 다음요. 9번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사막을 가려고 합니다. 신발을 몇 켤레 들고 가시겠습니까? 신발을 몇 켤레 들고 갈 건가요? 뭐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 같으면 짐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신고 있는 걸 포함해서 3켤레. 두세 켤레요. 한 켤레요. 13켤레요. 13켤레는 뭐야? 자, 9번 답을 보죠. 어머, 신발의 개수는 결혼 전까지 사귀는 이성의 수입니다. 그래? 뭐 적당하네요. 근데 아까 1 쓰신 분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네, 짝인데 한 짝이죠. 당연히. 10번입니다. 코코아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우연히 찻잔 안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컵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코코아를 마시려는데 찻잔 안에 있는 컵의 개수는? 아니, 찻잔인데 그럼 컵이 조금만 들어있으려고? 들켰나? 들켰나? 모임, 나 그냥 1개 할래. 2개, 6, 7개. 찻잔이면 제 생각에 컵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찬장엔 아무리 그래도 한 10몇 개 있지 않을까? 18개. 전 18개로 하겠어요. 3개. 그래요. 10번의 답입니다. 찻잔 속 잔의 개수는 진정한 친구의 수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수가 18명이나 되진 않는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세 개인 이유가 술잔, 찻잔, 물 마시는 잔. 웃겨. 다음 11번입니다. 아기가 울고 있고요. 초인종이 울리고 있고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난 그럴싸한데? 아기가 울고 초인종이 울리고 물이 끓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집에 있는 거죠? 어떤 일부터 해결하시겠어요? 저라면 물이 끓는 거. 나는 아기를 먼저 끌어안고 물을 끈 다음에 나가봐야지. 물이요. 물부터 꺼야죠. 불 나면 큰일 나요. 물이 많네요. 몇 번이야? 11번. 일의 순서. 이성을 볼 때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아기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인간성을 보고요. 초인종부터 보는 사람은 외모고요. 물부터 보는 사람은 재산을 본다고 합니다. 뭐야, 아니거든? 그렇다면 빠르게 12번으로 넘어가죠. 폐가가 있습니다. 눈앞에 폐가가 있어요. 그 폐가의 문이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폐가라 무섭게 생긴 곳인 것 같죠? 폐가의 문이? 근데 두 개 다 그럴싸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가의 문이 열려있을까 닫혀있을까? 근데 열려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닫혀있는 걸로. 닫혀있기를 희망해요. 옌병 뭐야? 돈 좋기는 한데 후.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전 닫혀있길 원합니다. 닫혀있어야 묘미죠. 12번. 폐가의 문은 자기 스스로의 문입니다. 내면의 문 같은 거 같죠? 뭐야, 이 썰렁한 답은. 자기의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래요. 그래. 13번이에요. 나는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이륙할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실제 경험 말고 상상으로.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이륙할 때의 경험은요? 이륙할 때? 처음으로 만일 이륙한다면 속이 울렁거리고 놀라고 오금이 저리고 무서울 것 같다. 약간 엘리베이터 철렁하는 그런 거라고 상상하면, 근데 처음이라면 기분이 좋다. nervous하고요.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설렌다. 신기해. 와. 뭐야. 무서워요. 이거 만든 놈 한 5번 죽으면 깨달을 듯 5번 정도 잘못했다고. 답은 첫 키스의 느낌이랍니다. 어머, 답. 첫 키스의 느낌이라. 근데 무섭다는 좀 이상하다. 울렁거리고 놀라고 오금이 저리고 무서울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또 와, 설렌다 막 이러는 것도 있네요. 신기하네 또. 14번 문제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제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내가 지으려는 거실 벽의 높이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거실 벽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천장의 높이를 말하는 것 같죠? 이왕 짓는 거면 높게 짓겠죠? 이왕 짓는 건데 굳이 낮게 지을 거 있나? 높아요. 그럼 높아요. 왠지 이건 다 높다고 할 것 같아요. 답을 보죠. 거실 벽의 높이는 높아요. 당신의 자존심의 높이입니다.
자존심 괜찮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찾아보신 거 아니죠? 이거 자존감이나 자존심일 듯! 어떻게 알았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15번.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가 저승으로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거. 진짜 고르기 힘들다. 저라면 연인을 찾아가겠어요. 연인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함께 소박한 시간을 보낸다. 하루 종일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막 돌아다니고요.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고 싶어요. 마지막 날이면. 전 사랑하는 사람을 손잡고요. 하염없이 걸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다시 만나자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물 나. 자, 정답은 지금 당신이 당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너무 슬프잖아. 전 지금 울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무의식 심리 테스트 완전 꿀잼이었습니다. 휴지가 어딨지? 꿀잼 쉼터 오늘 해봤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사과나무 왜 심어요? 죽을 건데. 그럼 고시생이면은 매일매일 하던 공부를 오늘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좀 근데 그렇다. 왜냐냐? 후생을 위해서 심는 거죠. 날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사과나무를 사랑했다. 그렇군요. 죽는 마당에 우리 뒷세대까지 생각하시는 거군요. 진심인지? 진심이에요? 아니면 지금 가식 떠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해요, 원지님. 오늘의 예기명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또 허락받지 말라고 하시겠지? 떠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아,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가지고 와볼게요. 이야깃거리도 그때그때 오늘처럼 잘 적어놨다가 가지고 와서 또 재미있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기하는 예리맹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즈? 그래요, 잘 자요. 오늘은 좀 일찍 가자.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그럼 안녕. 오늘도 창문을 닦고 있어요. 삐끼삐끼삐끼. 그러면 진짜로 가볼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응.